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5강으로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특수문자 넣는 방법, 다른 사람과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셀 안에서 줄을 바꿔서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Alt Enter라고 하는 단축키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엑셀 수식 편집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채우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책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재료에 책 판매에 관련된 이런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합계, 금액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 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는이라고 하는 수식 세울 때는 반드시 맨 앞에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산자 곱하기 넣어 주시면 되고, 단가가 들어가 있는 셀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합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또다시 그렇게 수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자, 지금 채우기는 이 채우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곱하기 예 한 게 여기 들어간 꼴이 된 거죠. 그럼 채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식에 대한 채우기의 비밀은 제가 가는 방향으로 주소값을 하나씩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위치에는 행의 주소값이 이렇게 5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소값을 이렇게 채우기로 끌어서 이 위치가 되면 5가 6이 되고 6이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소값이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연산하니까 정확한 값이 되는 거죠. 채우기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채우기는 여기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자, 이 기능은 다음에 저희 주소 개념 배울 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한 채우기 기능, 도대체 어디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자동으로 채워지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채우기로 끌어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월, 3월, 4월 증가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딱 12월까지 끝나면 다시 1월, 2월로 이렇게 증가되는 게 보이시네요. 저희 1, 4분기, 2,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 있죠. 예를 들어서 얘를 채우기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1, 4분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일은 7일이 되겠는 거죠.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해서 제가 채우기 이렇게 끓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어로 요일이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썬데이, 먼데이 시작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날짜에서 그렇게 끌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이 일이 증가치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4일에서 5, 6 이렇게 가다가 31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2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채우기는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만 채우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 버튼으로도 드래그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오른쪽 버튼으로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왼쪽 버튼이 아니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날짜를 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2021년 2월, 3월, 4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월 단위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연도나
일은 같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월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12월까지 하고 나면 다시 1월, 2월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숫자 위에서 채우기 기능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숫자 위에서 채우기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숫자가 그냥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가 늘어나길 원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컨트롤 키 누르시고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컨트롤 Z를 제가 누르고 다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제가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끌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런 메시지가 보이시죠? 이때 제가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속 데이터가 채워지는 거죠. 자, 숫자인데 제가 지금 숫자 2개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얘네 2개를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그리고 채우기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얘가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의 증가치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범위 잡고 딜리트 눌러서 일단 버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채우기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마지막 위치에서 채우기 해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물론 한꺼번에 채워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 단위로 채우겠습니다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월로 바뀌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 증가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증가치가 없었으니까 10으로 복사된 걸 아실 수 있겠죠. 아무튼 증가치가 예를 들어 15라고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채우기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는 5단위씩 증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채우기에 숫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증가치가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런 1월, 2월, 3월, 4월 1, 4분기, 2, 4분기, 요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메뉴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이란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맨 밑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옵션이란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곳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일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한글을 쓰시게 되면 한글로 들어갈 거고요. 1월, 2월, 3월, 4월, 1, 4분기, 자축인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새 목록으로 갔고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 엑셀에서 정렬 기능을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기억, 니은 순서로 정렬해라. 혹은 숫자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정렬해라. 이런 정렬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책으로 정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제일 높고 사장님이 그 밑이고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 뭐 이런 식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기억, 니은 순서에 알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정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 순서를 직접 넣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런 식의 우리 회사에 직책이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직책을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제 이름을 제가 하나 썼어요. 제 이름을 쓰면
나머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제 이름을 쓰면 연관된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 억지스럽긴 하지만요, 추가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회사의 제품 이름도 나열해서 하나만 입력하면 쭉 끌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확인하고 나와주게 되면, 그리고 확인하고 나와주게 되면 제가 이 위치에 사장이라고 쓰고 이 위치에 제 이름 신현경이라고 쓰게 되면 사장이라는 걸 채워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나머지 직책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곳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그런 기능 때문이고, 날짜는 특별하게 다른 기술이 접목이 됐겠죠. 아까 그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저희는 날짜를 이런 식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숫자도 이런 식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록했던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실 때에도 다시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등록되어 있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삭제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사장님 이렇게 지금 제가 입력한 것도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제가 이곳에 신연경이라고 쓰고 다시 이걸 채우게 하면 이번에는 복사되는 상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책 판매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 앞쪽에다가 특수 문자를 한번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시면 좋겠죠. 혹은 수식 입력줄에 이 위치에다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글 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시고 키보드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가 나오게 돼요. 얘를 누르시면 메뉴가 확장돼서 더 많은 특수 문자가 보이시죠? 이때 원하시는 특수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뒤에도 한번 더 넣어보겠다 하시면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되고, 얘 누르셔서 정확한 애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글은 기역부터 희읍까지 다 서로 다른 특수 문자가 들어있어요. 적절한 문자를 활용해서 특수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엔터키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엑셀이 준비한 특수 문자를 넣고 싶다 해주시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기호라고 되어 있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준비되어 있는 특수 문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얘 누르셔서 글꼴 중에 특수 문자를 가진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 윙딩스를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특수 문자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특수 문자로 이런 애를 넣고 싶다 하시고 닫기 해주시게 되면 특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특수 문자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거나 혹은 삽입의 기호에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맡은 업무를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나중에 맡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볼 수 있는 설명으로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메모라는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이 합계는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메모로 예를 들어서 넣어놓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새 메모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쪽에 보여지는 요 WEBDZ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제 오피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거든요. 자, 저는 합계라고 해놓고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넣어주시게 되면 메모가 등록이 되고요. 누군가 후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봤을 때 이 위에 올라가면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된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남겨 놓으실 수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남겨놓은 메모를 이제 지우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모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만약에 삭제하지 않고 잠깐 숨기고 싶다 그러면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하는 거 누르셔서 혹은 메모 숨기기 하고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삭제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가 삭제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메모 넣을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을 쓰다 보면 하나의 셀에 2줄 이상의 글을 쓰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2줄 그러면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셀에 2줄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늘도 줄을 바꾸셔서 Alt, Enter 눌러주시게 되면 둘이 바뀌거든요. 행복하세요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에 줄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수식 편집기를 보시게 되면 이 위치에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서 늘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에 2줄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메모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로 들어가서 기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 드라이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래서 새 시트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서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50% 정도 확대해 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엑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해서 자동 채우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 한번 보셨었죠. 새롭게 등록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구글 스프레드에서는 아직 새롭게 등록하는 기능은 없고요. 예, 스프레드가 미리 기존에 처리해 놓은 거 몇 개 정도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자동 채우기는 수식을 세워서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쓸 때 가장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자동 채우기가 된다 하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B2주소에 엑셀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월요일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곳도 숫자와 숫자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날짜를 한번 적어 볼게요. 1월로 해볼까요? 1월 1일로. 그리고 그 뒤에도 적고 그 다음 2022년 2월 1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이라는 곳을 선택해주고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핸들 처리하는 부분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월요일도 그대로 하시면 복사가 될 것 같지만 월요일은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를 하시면 10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10과 20 이렇게 쓰셔서 두 개의 수치를 쓰신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밑에 있는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두 개의 증가치를 계산해서 10과 20 사이의 증가치는 10이잖아요. 그래서 10씩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치가 처리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날짜로 넣은 건데요.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1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일, 2일, 3일 이렇게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증가치를 이렇게 한 달, 여기가 지금 증가치가 존재하잖아요. 한 달로 제가 증가치를 만들어 놨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드래그해서 하고, 채우기를 이 밑에서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달의 증가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달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재 구글 스프레드는 이 정도의 자동 증가 기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직 아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더 기능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한 셀에 2줄 이상의 글을 적고 싶다면 엑셀에서는 Alt 엔터 키를 이용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엔터를 이렇게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2줄에 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 싶다고 엔터키를 눌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밑줄로 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다른 셀로 이동이 돼서 한 셀에 2줄 넣는 게 힘들잖아요. 자, 저 다시 더블 클릭했고 여기서 만약에 줄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누르시는 키는 Alt 엔터 키였죠.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에 2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Alt 엔터 말고 컨트롤 엔터도 먹기는 하더라고요. 컨트롤 제가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쓰셔도 먹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엑셀하고 동일하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엑셀은 Alt 엔터니까 Alt 엔터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얘는 하나의 셀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줄로. 제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버플로우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셀의 사이즈가 작아서 옆쪽까지 더 확장해서 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서식, 텍스트 줄바꿈하고 자르기 하고 눌러버리시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는 여기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이지 않게 잘라버리는 상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서식에 가서 텍스트 줄바꿈 해주시고 여기 줄바꿈이라고 눌러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줄을 바꿔주는 상황이 된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문자 넣으실 때는요, 한글 기역부터 희역까지 모두 다른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서류에 가장 많이 쓰는 특수문자는 미음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음을 쓰시고 키보드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특수문자가 더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확장이 되고 원하시는 특수문자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앞쪽에 있는 특수문자는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구글 스프레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